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형 그랜저 6기통 가솔린 V6 캘리그라피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 동일한 사양의 신형 그랜저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약 짧은 2시간 정도의 시승이어서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3일 정도 그랜저를 타보면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신형 그랜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부분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량을 볼 때 파워트레인도 좀 많이 고려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저는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2.5 가솔린, 3.5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3.5 LPI까지 디젤 모델은 출시되지 않았고요. 가솔린 2종과 친환경 1종, 그리고 LPG 모델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 3.5 가솔린 V6 6기통 자연흡기 모델입니다. 터보 엔진이 아니라 자연흡기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3.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만한 파워트레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그 다음에 2.5 가솔린으로 알고 있어요. 3.5 가솔린은 금액적인 부분, 연비 효율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고려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차를 살 때 풀옵션으로 산다, 나는 조금 더 풍족하고 넉넉한 출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3.5 가솔린 모델도 구매를 하시죠. 그래서 3.5 기준으로 파워트레인의 한번 장단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차에 있다가 출발할 때 엑셀 리스폰스가 조금 더디다는 느낌 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좀 맹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멍청하다까지는 아닌데 약간 맹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엑셀을 밟았음에도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RPM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웅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그런 약간의 벤츠도 이렇긴 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S350D도 이렇긴 한데 벤츠의 느낌이랑은 또 다릅니다. 벤츠는 맹한 느낌은 아니라 원래 일부러 이렇게 반박자 느리게 세팅을 했구나, 엑셀을 밟았을 때 부드럽게 출발하려고 이렇게 세팅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 지금도 살짝 엑셀 밟아볼게요. 지금 40km거든요 그러면은 RPM이 먼저 2900까지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차가 거의 한 박자 정도 뒤늦게 이렇게 힘을 붙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엑셀을 그렇게 깊게 전개하지 않았음에도 살짝만 밟아도 이렇게 지금 3700rpm까지, 지금 60km였거든요 60km였는데도 3800rpm까지 이렇게 RPM이 솟구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속에서 좀 제가 자주 접했던 부분인데, RPM을 좀 쓸데없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하더라도 내가 엑셀을 그렇게 깊게 안 밟았음에도 RPM이 막 3000 후반, 4000 초반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것도 이런 시내 주행에서 그렇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연비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좀 마이너스의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RPM을 많이 쓰면 그만큼 엔진이 많은 회전을 한다라는 건데, 그 말인 즉슨 또 연비가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비 같은 경우 148km 탔을 때 7.1입니다. 도심 주행과 고속 주행은 거의 반반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확실히 3.5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의 연비는 그렇게 높진 않은 편입니다. 물론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 풀옵션 캘리그라피 4륜 구동 모델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그냥 무난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출력은 300마력에 토크는 36.6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주행했었던 제네시스 G80 2.5 터보와 출력이 거의 유사합니다. 확실히 좀 더 호쾌하게 치고 나가는 맛은 2.5 터보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6단 변속기인데 이 차량은 8단이어서 결코 저단 변속기는 아니거든요. 제네시스도 8단을 쓰고 BMW도 8단을 씁니다. 그래서 결코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스펙이 밀리는 그런 변속기는 아닌데, 변속 자체가 그렇게 빠릿한 느낌은 아닙니다. 변속이 조금 더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좀 맹하게 느껴진다라는 건 이 변속기도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랜저라는 장르 자체가 퍼포먼스라든지 다이나믹 이런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장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보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차량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그랜저는 플래그십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만족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좀 주행 성능 부분,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RPM을 많이 올리지 않고 주행할 때는 뭐 크게 불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급가속을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가속을 하게 되면 먼저 RPM만 올라가는데 이 소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부분, 엔진과 변속기의 궁합이라든지 엔진 자체가 주는, 물론 고속주행에서 이렇게 쭉 크루징 할 때는 나쁘지 않아요. 이럴 땐 괜찮은데 이렇게 좀 급작스러운 상황을 엔진에게 요구했을 때 그때는 좀 아쉬움이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신형 그랜저는 좀 스포티한 느낌이랑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승차감 부분은 또 약간 좀 특이합니다. 승차감 부분은 G80, K9, K8보다도 조금 더 스포티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뭐 예전에 플래그십 보면 에쿠스나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물렁물렁했습니다. 오피로스도 그렇고. 근데 어느새부턴가 이 플래그십 세단 자체들도 조금씩 탄탄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G80 그리고 K8보다도 조금 더 탄탄함을 안겨준다. 그래서 하체 자체가 묵직하다, 묵직한 하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체는 묵직한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게 이번 신형 그랜저 하체 서스펜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G80보다도 약간 이 바운싱의 범위 자체가 좀 더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G80은 좀 범위가 이 정도여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컸다라면 신형 그랜저는 그것보다 좀 70% 정도 더 작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운싱 되는 폭이 G80보다는 훨씬 작아서 좀 더 탄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탄탄한 서스펜션은 지금도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속주행에서 뭐 이음새라든지 범프라든지 이렇게 지금 약간 고저차가 있는 이런 데를 지날 때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도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속주행이랑은 엔진이 주는 필링 자체가 조금 달라요. 저속주행에서는 약간 답답함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3.5 V6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탄력을 받으면 정말 매끄럽게 쭉 치고 나가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속주행할 때 아, 내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내가 6기통 엔진을 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속주행보다는 고속주행에 확실히 최적화가 된 그런 엔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탄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신형 그랜저의 서스펜션입니다. 물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풀옵션 모델이라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서스펜션의 느낌은 확실히 정말로 좋아졌어요. 뭐 G80도 좋았지만 이 신형 그랜저가 주는 느낌은 G80보다는 조금 더 단단함의 세기가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G80과 끝 차이가 없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좀 100km 이상으로 쭉 가속을 해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확실히 G80과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G80은 이 후륜구동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쭉 밀어주는 힘 자체가 꾸준히 이어지는 느낌인데, 그랜저는 지금 4륜구동 모델이잖아요. 전륜 기반의 4륜구동 모델임에도 100km가 넘었을 때부터는 조금 그 후륜 기반의 세단과는 좀 다른 느낌을 안겨줍니다. 확실히 좀 끌려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펀치력 있게 밀어준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끌려나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G80과의 끝 차이, 뭐 고속주행, 좀 이 부분은 고속 영역에서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100km 이상, 120km 이상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좀 G80과 신형 그랜저의 이 끝 차이가 운전자에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소음의 유입 부분이라든지, 뭐 후륜과 전륜의 차이라든지, 저속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고속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확실히 지금도 G80이 지나가고 있는데 G80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륜구동 모델이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만족스러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륜구동에서도 이 정도 느낌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정말 그랜저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랜저로 고속주행을 쭉 해보면, 근데 확실히 RPM을 많이 쓰는 건 고속주행에서 똑같습니다. 지금도 4000rpm을 넘겼거든요. 보통 지금 제가 그냥 노멀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도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모델들 보면 노멀 모드에서는 4000rpm까지는 잘 안 넘깁니다. 4000rpm 넘기기 전에 변속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신형 그랜저는 RPM을 정말 넓게 씁니다. 이건 자연흡기 엔진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살짝 요거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RPM을 넓게 쓰면 그만큼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변속 타이밍을 가져갔더라면, 보통 스포츠 모드는 써야 RPM을 4000 이상
쓰거든요. 근데 지금 노멀 모드임에도 4000rpm을 넘어가는 걸 너무나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뭐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타본다면 조금 다르게 와닿을 수도 있겠죠. 또 그 엔진은 자연흡기가 아니라 터보이기 때문에 이 자연흡기와 또 다른 느낌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차의 디자인입니다. 뭐 디자인적인 리뷰는 저도 많이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의 리뷰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의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 같은 경우 지금도 뭐 도로에 다른 차들이 많지만 다른 차들과 이렇게 동시에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이 차는 2022년에 만들어진 차라기보다는 한 2027년, 2028년에 나올 차인데 먼저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 분들이 3, 4년 후까지 고려해서 그 차량을 디자인한다라고 해요. 이 차가 3, 4년 주기로 또 바뀌기 때문에 3, 4년까지는 좀 신형의 느낌이 나게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많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게끔 디자인한다고 하는데 이 신형 그랜저의 주기는 더 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한 2028년까지도 이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은 변화를 주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크게 아쉬워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신형 그랜저 디자인을 보고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제 주변에서도 이거 전기차 아니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 차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진짜 미래에서 온 차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 처음 보신 분들이 하신 말인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특히나 이 실버라는 컬러가 더욱더 그런 느낌을 안겨준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신형 그랜저를 뭐 여느 수입차 옆에 두더라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이전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멋을 부리려고 사실 마름모 에디션이라고도 불렀잖아요. 마름모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걸 세보기도 하고 딱 봤을 때 좀 번잡하다, 딱 봤을 때 좀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신형 그랜저는 정말로 심플해졌잖아요. 물론 그릴의 디자인이 좀 과격해지긴 했지만 너무 넓어지긴 했지만 이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이라든지 주간 전조 등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심플한 멋을 구현해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참으로 멋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리어 휀더 부분입니다. 이 차는 전륜 구동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리어 휀더에 볼륨감을 되게 빵빵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차가 후륜 구동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륜 리어 쪽에 이렇게 힘을 실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도 볼륨감이 느껴지지만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이 뒤쪽 리어를 봤을 때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내 차 디자인이 참 멋지네 라는 부분, 캐릭터 라인도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운전자는 밖에서 이 차를 볼 때보다 안에서 이 차를 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안에서 디자인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짧게 제가 3일 동안 느껴본 인테리어에 대한 감정들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컬러 구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뭐 그랜저를 보시는 연령대가 지금 30대까지도 내려갔잖아요. 이번 디자인을 통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통해서 30대까지도 현재 그랜저가 내려와 있습니다. 30대부터 거의 60대, 70대까지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이 모델이 바로 이 신형 그랜저인데 요즘에는 5, 60대 분들도 이런 화사한 인테리어 선호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냥 블랙 이렇게만 선택했는데 요즘에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런 화사한 인테리어, 다채로운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그 니즈에 맞게끔 이렇게 좀 다양한 컬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탈 때마다 확실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 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좋은 소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손 닿는 부분, 팔이 닿는 부분 전체적으로 다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탄탄해요. 되게 내 몸을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플래그십 같은 경우 뭐 체어맨이나 에쿠스나 오피러스 이런 모델들을 보면 시트가 되게 폭신했어요. 마치 쇼팝처럼 되게 폭신한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뭐 G80이라든지 뭐 G90 이번 신형 그랜저도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플래그십들을 타보면 시트가 되게 탄탄합니다. 이건 독일 차들도 그래요. 그래서 시트가 물렁한 것보다 되려 탄탄한 게 좀 몸의 피로도를 적게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마 신형 그랜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몸이 안 움직이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좋고 현재 이 차량은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도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마사지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형 그랜저 옵션적인 부분, 조금 더 상세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버튼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해당 영상 한번 보시면 신형 그랜저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기능을 쓰는데 뭐 반절 주행이라든지 여기 있는 패널을 통해서 공조 버튼 세팅하거나 뭐 이런 것도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애플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를 아직도 선을 씁니다. 네, 제가 이거는 기능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아직도 이 선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자동차가 절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순정 내비를 좀 적극적으로 쓰게 하려고. 그런데 이런 플래그십이라면 이런 다양한 선택권을 소비자한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 무선으로 나오는데 왜 2023년에 앞으로 타게 될 신형 그랜저는 이게 유선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넓은 소비자들, 구매자층을 이렇게 포용해야 되는 그런 장르가 바로 이 그랜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팰리세이드나 국산 SUV를 타시다가 그랜저를 사볼까라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수입차를 타시다가 국산차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는 야, 수입차 타다가 어떻게 국산차를 타? 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국산차들도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수입차를 타다가도 국산차를 많이 고려하십니다. 싱글일 때는 그냥 편하게 수입 중형 세단을 타시다가 내가 결혼을 하면서 혹은 아이가 생기면서 조금 더 넉넉한 국산 세단을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고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 국산 세단, 뭐 소나타나 K5 타시던 분들도 이제 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랜저로 많이 넘어오시죠. 그래서 그랜저는 웬만한 소비자층은 다 이렇게 스펙트럼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범용적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SUV를 타시다 그랜저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 그랜저가 주는 승차감에 아마 감탄을 하게 될 것이고, 수입차를 타시다 그랜저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그랜저의 놀라운 옵션들, 그리고 반자율 주행 능력이라든지 이 국산차 끝판왕, 국산차 플래그십이 가진 이 어마어마한 옵션들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소나타라든지 K5를 타시다 오신 분들, 급을 좀 더 높여서 오신 분들에게는 와, 정말 고급스럽다, 이런 만져보니까 소재도 고급스럽고 실내 공간도 엄청 넓고 이런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더라 라고 느끼실 만큼의 상품성을 이번에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1억 넘는 차를 타셨던 분들은 사실 이 그랜저에서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파워트레인을 저처럼 좀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이번 신형 그랜저를 타면 잘 나왔다, 만족스럽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헤드라이너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도 S클래스는 S350D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S클래스는 S580, 그러니까 2억 넘는 차량이 되어야만 이런 스웨이드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 자체가 수입차 타시던 분들한테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와, 그랜저 지금 5천만 원대 이 천장이 스웨이드라고? 이런 부분부터 이제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차 끝판왕이 보여주는 이 현란한 옵션의 향연, 이런 부분들 정말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반자율 주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짧게 한번 보여드렸지만 반자율 주행에 대한 만족도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산차의 반자율 주행 능력은 아주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뭐 독일 3사와 비교해보더라도 이제 반자율 주행 능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국내 사양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뛰어남이 뛰어났지 수입차와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는 그런 스펙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선 변경도 이번에 정말 부드럽게 되거든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차선 변경 방향시등만 싹 켜주면 부드럽게 이렇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방향시등까지 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정말 그냥 이렇게 핸들에서 손 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주행해도 될 정도로 편하게 되어 있고, 목이 마르면 잠깐 이렇게 목도 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잡으십시오 라고 뜨는데 이렇게 이제 터치만 해도 더 연장이 돼요. HOD라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잡고 있는데도 핸들 잡으십시오 라는 그런 번거로운 팝업 창은 보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형 그랜저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속도가 90km였거든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90km 리밋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카메라를 지나니까 다시 100km로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수입차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수입차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교통 표지판이랑 연동되는 브랜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현대자동차가 아주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3일 동안 타면서 그랜저가 운전자에게 주는 감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는 이 디자인에서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변에서 전기차야 이런 거 물어볼 때보다 아니야, 이건 그냥 가솔린 차야 라고 뭔가 뿌듯하면서 사람들이 이 차를 전기차로 보는구나, 그만큼 좀 디자인이 센세이션하구나, 미래지향적이구나 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유로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랜저를 산다라는 것은 외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구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구나, 저 정도 버니까 그랜저 타는구나 라는 뭐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공간적인 여유가 체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좌석도 넓고 뒷좌석도 뭐 나쁘지 않아요. 뒷좌석 공간도 넓기 때문에 뭐 공간에서 오는 여유,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 그랜저 타면 사실 무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금전적인 여유, 제3자 시선에서 봤을 때 크게 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만족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랜저가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감성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그랜저를 타다 보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뭐 크게 깔만한 부분이 없어요. 직접 타보면 정말로 잘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 신형 그랜저를 얼마 전에 회사에 타고 갔었거든요. 직원분들 잠깐 태우고 앞에 한 바퀴 돌고 그랬을 때 직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했을 때 아마 그랜저 출고하신 분들 한 번쯤 뭐 가족분들, 친구분들, 친지분들 태우고 드라이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친구분들, 가족분들이 와, 그랜저 진짜 좋다, 차 진짜 잘 샀다, 차 진짜 너무 멋있다 라고 했을 때 스스로의 뭔가 뿌듯함, 내가 차를 정말 잘 샀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 이번 신형 그랜저는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참 안락하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 그 중심에는 이 승차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3.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가속을 했을 때 2000rpm에서 2800rpm 사이, 지금도 2500rpm이거든요. 요때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를 타게 되시면 아마 제가 느꼈던 감성들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형 그랜저 V6 3.5 가솔린 캘리그라피 4륜구동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드렸고요. 이어서 실내 기능과 옵션 설명,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